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국힘의 대선 경선 후보들의 개싸움이 빵빵 터집니다. 나경원은 13일 채널A에 출연해 한동훈만큼은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발언했고, 다음날 14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한동훈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후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은 기득권 연명 말고 국민 승리합시다. 통진당 닮지는 말아야죠.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나경원은 한동훈 전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국민 승리가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 세력이 가장 바라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우려합니다. 내란몰이 탄핵 국면에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던 국민들의 노력과 눈물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님을 제가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김문수는 나경원과 이러고 있습니다. 장해찬도 등판했습니다. 지난 10일 장해찬은 위가양대라는 말로 한동훈의 출마를 비판했습니다. 위가양대, 위선의 가발을 쓴 양심의 대머리. 한동훈은 이재명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와 총선이라는 중요한 승부에서 이재명에게 완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한동훈이 이재명과 손잡고 함께 밀어붙였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가장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한동훈입니다. 복수의 여론조사와 가상양자 대결이 한동훈은 끝났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나락으로 떨어지자 한동훈 캠프의 듣보잡들은 여기저기 난사를 하며 보수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위선의 가발을 쓴 양심의 대머리, 위가양대 팀의 자해적 악다구니 덕분에 알아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니 사실 고맙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서태지가 가발도 쓰나요? 자유분방하고 다양한 헤어스타일은 모두 진짜 머리로 한 것 같은데요. 서태지는 20대 아이콘이었지만 한동훈의 20대 지지율은 고작 1%입니다. 이어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게 통진당 닮지는 말자고 원색적 비난을 했습니다. 정말 머무든 개가 남 탓하는 꼴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출근길 김어준의 뉴스공장 애청자였다고 합니다. 한동훈이 김어준 애청자일 때 보수 인사들을 살인적 수사로 괴롭히며 화양연화를 즐길 때 나경원은 민주당의 악법 막느라 국회에서 몸을 던지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동훈의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을 비난하며 여론을 조작한 것도 딱 통진당 스타일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통진당 운운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수의 트로이 목마 한동훈에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자, 한동훈은 한덕수 출마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경선에 김을 빼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라고 생각한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홍준표가 한동훈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는 공개된 녹취인 한동훈을 없애줄 테니 총리 자리를 달라고 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고, SNL에 출연해서는 한동훈은 나르시스트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출마설에 대해선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를 한 분이 대선에 나온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할 분을 출마시킨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진흙탕 개싸움의 서막에 윤석열의 내란 재판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하며 혼자서 총 82분을 떠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끼어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초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고, 당시 먼저 들어간 특전사가 인원을 끌고 나오면 바깥에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들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진 김영기 특전대대장 증인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여단장이 담을 넘고 본청에 가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전화를 끊고 제가 국회의사당의 주인은 의원인데 뭔 개소리냐 라고 말했고, 그때부터 이상함을 느꼈다. 시민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대상인데 왜 때릴까 의심했다.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하지 않았다. 며칠 전에 군검사들이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이 떠올랐다.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임무를 주지 않았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자, 그러자 윤석열은 증인 순서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상세히 한 진술이라고 말을 가로막으며 반발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증인 출석한 특전사 대대장,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여단장 명령 직후 이상하다는 걸 감지 후 부하들에게 국회의 주인은 의원인데 이게 무슨 개소리냐 증언.
정당한 지시라 판단할 수 없었다. 만약 저 임무를 주면 특전사 요원들은 시행했을 것이고 그럼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며칠 전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로 군검사가 징역 3년 구형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회 진입 후 끝까지 부하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지 않았다. 피고인 내란숙의 윤석열 면전에서 국회의사당 정기를 끊으라는 지시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으나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다. 일단 수사받으면서 그날 국회로 투입한 것이 위법인지 합법인지 모르겠으나 저희 특전사 병력들에게 하나의 지시를 냈다. 시민들과 물리적 대치 때 물러서라, 참아라, 때리지 마라. 시간적, 공간적으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임무를 할 수 있었다. 국회 남문을 열기도 했다. 저희 병력들이 그날을 지킬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특전대대장이 그 긴박한 순간에 박정훈 대령이 떠오르는 건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겠다는 참군인의 정신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일절 자신들의 부하에게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전달하지 않았고 그러기에 헌재에서도 시민들의 저항과 군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에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있었다고 했지요. 즉 12.3 내란 저지에 박정훈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파면당한 내란숙의 내란 재판에서 박정훈이란 이름이 거론된 것만으로도 윤석열에겐 분노와 공포였을 것이고 그러니 82분을 떠든 후에도 발광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월 윤석열 내란 특위에 등장했던 김영기 특전대대장의 답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104단 1대대장입니다. 네, 그 대대장님은 당시 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로 출동한 인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출동 명령을 받을 당시 왜 국회로 출동해야 되는지 상황에 대한 지시나 또 어떤 내용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최초에 저희 여단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임무가 뭐냐라고 질문했고 여단장님께서는 일단 국회로 가자라는 답변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통상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속대응부대라든지 대테러 팀들은 대테러 상황이라고 생각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와보니까 실제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그렇게 많이 당황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상황을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대테러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군인들이 민간인들이 오히려 군인들에게 일부 진짜 폭행이나 기물 파손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 어땠습니까? 일단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어떤 임무인지도 명확히 알지 못했고 사실 저는 12시 반에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담을 넘어가라. 그 다음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 진입할 때부터 임무 종료하고 국회를 퇴출할 때까지 저희 부대원들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대원들은 그 임무가 뭔지도 몰랐고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인력들과 물리적인 충돌도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 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